네, 2024년 7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신진우와 강규태, 이재명과 트럼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명, 트럼프는 누군지 다 아실 거고요. 신진우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판사입니다. 형사부 부장판사. 강규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를 하다가 사표를 한 사람입니다. 전직 판사. 둘 다 이재명 재판을 맡았거나 맡게 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신진우 부장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씨한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죠. 쌍방울 게이트로.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또 2년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우 부장은 그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있죠. 그 은수미 시장, 이재명 다음에 성남시장 했던 게 은수미죠. 은수미한테 시장 자리 넘겨주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갔었죠. 그 은수미 시장을 유죄를 주고 법정 구속을 했던 게 신진우 부장입니다. 쌍방울 게이트와 관련해서 1심에서 이화영 유죄, 김성태 유죄를 딱 때리니까 이재명이가, 그리고 검찰이 바로 이재명을 쌍방울 관련 사건으로 기소를 하니까 이재명이 놀래서 대법원에다가 나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서울 재판도 가야 되고 수원 재판도 가야 되고 불편하니까 서울에서도 함께 받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이라 그러는데 서울에서 3개 재판 받는 것 중에 2개,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위증교사죠. 위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9월 중에 결심이 끝나고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촉박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 위례 게이트, 성남FC 게이트 등등 여러 사건을 묶어서 하는 재판은 한 3년이 지나도 재판이 안 끝나요. 그 사건에다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게이트로 기소한 이재명 사건을 합쳐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법원 일부에서 판단을 하게 됐는데 대법원 일부에서는 민변 회장 출신 대법관이 있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있어서 이재명의 요청을 받아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대법원 일부가 기각을 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너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받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쌍방울 사건, 대북송군 사건 관련 재판은 이화영과 김성태, 그리고 그 전에 은수미한테 유죄를 줬던 신진우 부장한테 100% 배당이 됩니다. 똥줄이 타게 되겠죠. 네, 이러한 결정이 오늘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상당히 요즘 주목을 끌고 있어요. 제가 신진우 탄핵하자라고 개딸들이 선동한다라고 이 앞서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깜빡 틀리고 이 사람 이름을 신준우라고 잘못했는데 실수였습니다. 신진우 부장입니다. 신진우 부장의 자료를 보니까 75년생이에요. 대구 사람인 것 같은데 하여간 경북 사람입니다. 경북대 사대부고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죠. 그리고 2000년 사시 42기죠. 연수원 32기. 그리고 이제 해군 법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쭉 판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판검사한 친구들을 물어보니까 판사들이 민사부 갈래 형사부 갈래 그러면 민사부를 더 선호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사부에 가서 이 죄를 진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벌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한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정의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인간 세계에서만은 정의가 있어서 우리 대법원 가게 되면 정의의 여신이 이 저울을 들고 이렇게 있죠. 정의를 찾기 위해서 판검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정의를 다뤄야 하는 그 사람은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잘못한 거는 처벌을 합니다. 강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옳은 자가 이기도록 만들고 있죠. 그 역할을 하겠다고 시험 봐서 어려운 시험 봐서 판사로 간 친구들이 그걸 회피합니다. 참 비겁하죠. 형사부를 안 가려고 그래요. 형사부에서 왜 그러면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만에 하나 있을 오심, 오심할 수 있죠. 저도 30몇 년 기자를 하면서 또 지금도 그렇고 항상 제가 오보를 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사가 퍼펙트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보가 나오면 바로 시인을 하고 수정을 해주죠. 대신에 맞은 거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합니다. 판사들도 오심을 해서 특히 이제 사형을 선고했을 때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형사부를 굉장히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유죄를 준 사람이 상급심에 가서 무죄가 나와갖고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한테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형사부를 상당히 피한답니다. 근데 이 신 부장은 정치적인 거물,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재명 측근들을 촥촥촥촥 유죄를 때리는 판결을 수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을 맡게 됐어요. 이재명 재판을 맡았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아까 제가 제목에서 불러드린 강규태, 현재는 변호사죠. 전 판사입니다. 이게 참 하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인데, 이 강 판사는 해남 출신이에요. 71년생. 아까 신 부장보다 4살이 많죠.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서강대를 다닌 것 같기도 한데 서강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시험은 신 부장보다 조금 빨리 2년 먼저 40회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2기수 빠르죠. 그리고 판사를 쭉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 판사가 됐었죠. 22년도에. 그는 처음에는 이 재판을 상당히 잘 치를 것처럼 이재명이가 재판에 오지 않으면은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재판을 제대로 했으면은 총선이 원래 4월 달인가 있었죠. 총선 전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을 끌더니만은 원래 1월 달에 선고를 하지 않고 사표를 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 동기들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나한테 다 부담을 주느냐. 나 무슨 그래서 사표 냈다는 걸 써가지고 그걸 조선일보가 보도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죠. 형사부의 판사로서 부장판사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빠져나갔죠. 또 대장동 사건 담당하는 김상일 부장도 이 강 부장과 같이 그때 사표를 냈었습니다. 대장동 위례게이트 사건 담당하는. 참 이렇게 정치적 재판에서 비겁함을 보이는, 그들은 다른 이유를 대겠지. 나 그게 아니고 내가 마침 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한 거다 그러는데, 어쨌든 강규태 판사는 재판을 질질 끌고 그 전에 끝낼 수 있었던 재판을 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할 수 있었는데 선고 직전에 사표를 쓰고 나가버렸죠. 그래서 그 재판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9월 달에 결심이 나오고 10월 달에 판결이 나올 겁니다.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재명과 트럼프를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CNN에서 나온 거를 봤어요. 트럼프가 이제 이 귀에 총을 맞고 엎드리죠. 자기 힘으로 엎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 서비스,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의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이제 몸으로 그를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던 저격수팀이 크룩스라고 하는 범인도 이제 한 건물 지붕에 올라가 총을 쐈죠. 그를 향해서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죠. 바로 그런 순간에 이 경호요원들이 트럼프하고 자기네끼리 막 대화하는 게 CNN에 보도가 됐어요. 단상 위에서 연단에서 주고받은 얘기죠.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대충 이런 거는 별 내용은 없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리고 오케이, 알았어. 우리 둘러싼다. 오케이. 저쪽 통신하면서 범인 쐈다고 이러면서 거기 한 1분 정도 시간을 지난 다음에 트럼프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이들이 이제 인해 장막을 탁 둘러싸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트럼프는 여기 진짜로 피가 줄을 흘렀잖아요. Let me get my shoes였던가 그래요. 내 신발 신발 벗겨서 신발. 그걸 3번인가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한 말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친구들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러싸여서 연단을 내려갈 때 트럼프가 잠깐 그런 다음에 fight를 외치죠.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그 화면만 나왔을 때는 오디오가 안 들려서 fuck you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봤었는데 fight.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에반 부치라고 하는 AP통신 기자가 아주 성조기 밑에 경호원에 둘러싸여갖고 딱 역동적인 트럼프 사진을 찍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총을 맞았고 본인이 스스로 몸을 숨길 만큼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왔고, 그리고 자기 발로 일어났고 나가다가 파이트 외쳤어요. 지난 총선 앞두고 가덕도에서 이재명 씨는 그를 따라온 한 사람으로부터 목에 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우르르 닥쳐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은 듯이 누워있었죠. 뭐 사람 덮치고 가면 신발도 벗겨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는 괜찮다 뭐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가요? 트럼프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경호차를 타고 간 다음에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바로 나타나서 대중 앞에 연설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재명은 소방이 보내준 차를 타고 그 지역 병원도 아니고 지역에서 가장 좋은 부산대병원 갔다가 거기 의료시설이 뭐 어떤지 마음에 안 든다고 소방청 헬기를 부르는데 그걸 또 윤석열 정부가 내줘요. 그 내주는 게 원래 아닌데 내줘갖고 서울까지 와서 서울대병원에서 구급차 보내고 서울대병원으로 와서 죽은 듯이 며칠을 숨어서 지내면서 이거 목에 조금 찔린 거잖아요. 피도 조금 나담한 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트럼프는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80 노인이고 이재명은 저보다 젊은 친구고 누가 더 지도자 같습니까? 이재명은 지난번에 자기 구속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 어쩌고 하니까 가짜 단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번에 민주당 대표로 나오면서 그때 테러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니 이제 덤으로 사는 것 용기를 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가 이화영 유죄 나오고 김성태 유죄 나오니까 수원지법에서 재판 안 받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호불호는 많이 갈리겠지만 이 사람의 그릇, 용기 그 아들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 전쟁 승리해갖고 바그다드 갔을 때 이집트 기자가 신발 던지니까 싹 피한 다음에 뻘떡 일어나서 누구 신발이냐? 이거 280mm 같은데 하고 와 웃기면서 내가 넘버원 미국 대통령인데 누가 나한테 까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클린턴도 보게 되면은 루이스키 사건 때 아주 곤혹스럽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당당함 같은 게 있고 오바마도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도 보면 노래도 부르고 참 당당하잖아요. 이 판사가 돼서 형사사건을 재판할 때 자기 오는 업을 피해가지 않아야 손해볼 수도 있죠. 그게 판사지. 괴롭다고 사표 쓰고 나가서 여기 찔렸다고 그냥 누워있는 정치인, 이게 정치인입니까?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한테 표를 주는 개양시민하고 민주당 지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씨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릇이 조금 작고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완전히 엉뚱해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은 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자들, 문재인도 겁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북한에 비위 맞추기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비겁한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정의로 가고요. 저는 신준우 부장이 이제 정치적 바람을 타겠죠. 손해를 볼지 얻을지 모르는데 그러다 꿋꿋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규태 같은 판사들로 대한민국 재판부가 도배되지 않기를 정말 갈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하겠다는 사람은 이재명 같지 않은 사람들로 좀 채워졌으면 하는 희망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노선은 다를 수 있더라도 이 그릇은 좀 있어야죠. 그릇에 담기는 거지 사람 만들어 놓고 품성 만들어 놓고 그릇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릇이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저는 개양 시민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면서 참 뭐에 선동에
홀려 있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진우와 강규태, 이재명과 트럼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